안녕하세요. 전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코비 보도록 할게요. 인스코비. 인스코비는 오늘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죠. 첫 번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주당 순가치를 생각한다든지 현금 흐름을 생각한다든지 매출 구조 그리고 이익 구조 이런 것을 보고 주가 전망이 그전에는 어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걸 펀더멘탈 그리고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그동안 차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즉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는 지지와 저항도 있고 변곡도 있고 채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정보 분석, 즉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이제 공시가 되거나 미공시를 돼서 이런 이야기가 떠들어 다닌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으로 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고 진입하기도 하고 청산하기도 하고 홀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주가는 하나 가지고 분석해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나만 가지고 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인스코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코비는 지금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스코비는 지금 인스코비에 관심 있거나 갖고 계신 분은 아마 그 서칭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건데 지금 현재 4,13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특징주 이렇게 나오죠. 특징주 이렇게 나옵니다. 자회사 아피메즈 정부 주관 연구 참여 강세한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정보 분석.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을 그리고 아피메즈 미 FDA 임상 3상 돌입 및 펀딩 유치 기대감의 강세 이렇게 나오죠. 요 이야기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스코비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면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계속. 그게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 오늘 주가가 아무래도 상승적으로 탄력을 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현재 움직일 때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주가가 미리 선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후행적으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실적이 안 좋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좋아졌더라. 그래서 후행적으로 주가가 따라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한 주가가 이래저래 또 아니고 뭐가 있는데 내용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동등하게 그냥 간다. 현행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인스코비는 지금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건데 그럼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인스코비 잠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인스코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 통신업, 보통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요. 지금은 오늘 한 10%, 7%막 왔다 갔다 하니까 4,450억 정도 시가총액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스코비 잠깐 보게 되면 뭘 보냐면 재무 정보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는 실적이 그동안에 어땠는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여기 자회사 아피메즈 이 얘기를 앞서서 실적은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수익이 그다지 되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어쨌든 작년과 올해의 실적 정도를 보게 되면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은 상승 쪽으로 가는 모습은 괜찮다. 그리고 정보 분석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지금 있으니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흐름하고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잘 진행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간 실적, 아까 좀 전에 본 것은 그 분기 실적은 1년 정도 내용을 쪼개서 본 거죠. 1년을 4분의씩 쪼개서 본 거고,
연간 실적은 2017년, 18년, 19년, 2020년까지 이어지는 그 매출 구도를 보게 되면 490억, 586억, 753억. 여기까지는 좀 늘었죠. 늘다가 조금 줄었죠. 작년에 578억. 그러니까 작년에 웬만한 주식이 탄력을 받아서 조금 상승할 때 인스코비는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될 모습이 바로 이런 실적이 정체가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분기 실적이 조금 좋아지니까 좀 개선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선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그다지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의 흐름은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주봉인데 이 자리를 극복해 주는 것, 즉 5,000원 언저리를 극복해 주느냐 마느냐를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가시화가 돼서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주가는 새로운 영역에 돌입하면서 우상으로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5,000원 부분이 일단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주가 분석을 이렇게 차트 분석과 내용을 동시에 병행을 시키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매출액 구조가 분기 실적 괜찮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안정기는 찾아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좀 가시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탄력적으로 못 갔을 때 주가는 뒤로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는 또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뒤를 봤더니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에 변형을 주기 시작한 가격대가 여기 2,000, 한 5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스럽게 주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드디어 멈추고 여기를 멈추고 여기는 저항했던 자리였었죠.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고 그 자리를 지지하고 좀 나가죠. 그 모습을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좁혀볼게요. 일봉을 좀 당겨보면 이렇게 당겨보면 사실 요거를 새롭게 그리겠습니다. 당겨보면 여기 2,500원 언저리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돼 있죠. 과거에 보게 되면 여기가 저항값, 여기가 저항값. 작년 8월, 9월, 10월 그죠? 그리고 올해는 3월, 4월부터는 여기를 지지하고 가죠. 좀 내려왔다 지지하고 여기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관리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스코비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라인을 이탈해서 들어가게 되면 뭔가가 이 매물이 이제 저항으로 막 쏟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기 2,500원, 3,000원 부근의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만 공개되지 않는다면 뒤쪽에서는 2,500원과 3,0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그리고 앞에서는 얼마? 5,000원 가격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4,14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5,000원 부분까지 열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그러면 이 라인에서 즉 리스크를 벗어났을 때 관리해주는 라인 얼마? 2,500원에서 2,700원 사이와 지금 4,000원의 이 간격은 상당히 멀리 있죠. 그만큼 지금 들어가면 혹시 주가가 잘못되면 이 밑에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격이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지금 이 가격대 따라 들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이만큼 껴있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추격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항상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흐름을 따라가야겠다 그러면 이 흐름은 최소한 지켜주면서 가야 되겠죠. 이 흐름은. 그러면서 5,000원까지 도달했다가 더 탄력적으로 보고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실적이 가시화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5,000원을 넘어서 안착을 해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여기 7,500원까지 열려있는 부분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의 과제는 실적이 가시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멀리 봐야 되겠죠. 시간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보면서 분기 실적이 꾸준히 나와주는 그런 무슨 모습과 적어도 2,500원과 2,7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얼마? 5,000원까지 갈 위치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500원과 2,500, 2,750원은 중요한 여기가 뭐냐? 리스크 관리 가격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목표가로 삼고 분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자리가 5,000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4,140원, 5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만큼이 리스크 범위가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이거를 감안해줘야 될 것이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갖고 들고 가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은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니까 정답을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선행적으로 머리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 매출액 구조가 분기 실적은 좀 늘어가고 있긴 하나 전체적인 연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적이 가시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과제를 떠안고 있고, 두 번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2,750원과 2,500원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니까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우상향으로 갈 여지는 남아있고, 그 흐름 속에서 5,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정보 분석을 보니까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자회사, 아피메즈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향후 주가 전망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 이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전망도 있죠. 그렇다는 면에서 보면 차트나 정보 쪽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펀더멘탈 쪽에서는 과제가 하나 남은 게 일단은 진행 중이죠. 뭐냐면 분기 실적은 잠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연간 실적에서는 좀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의 파동을 진행하는데 범위를 두고, 즉 2,500원과 2,700원 사이를 두고,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에 5,000원 넘어서 이렇게 7,500원까지 열리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되겠죠. 자, 황 대표가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황 대표는 이미 인스코비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드렸지만, 중요한 가격대, 우리가 진입한 가격은 사실 여기죠. 저희 정의원님들하고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다 여기였었죠. 여기 인스코비의 출발점은 우리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삼았었죠. 여기는 지지를 내서 넥 자리를 만들었었고, 내려오던 주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무게의 방향을 바꾼 자리가 이 자리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중시하는 매매 차원에서는 이 자리가 진입 자리였었고, 다 이 자리가 같은 진입 자리였었고, 또 하나 이렇게 수렴해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누군가 모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머리를 들어서 이 자리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탔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탔겠죠. 그리고 5,000원의 이야기는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찜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